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스. 오늘은 타임스가 유독 귀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도 상쾌한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바쁘게 잘 보내고 계시죠, 부총장님? 예, 바쁘게 맛있게 잘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드시는 걸 많이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걸 또 많이 드셔야 또 건강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나저나 중국이 부총장님, 네. 이 중국이 가짜 대학이 가짜입니다. 이 가짜 대학 파문으로 되게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베이징의 한 유명 학원이 서류를 위조를 해서 국립대학인 척 행세를 하면서 10년 넘게 학위 장사 등을 일삼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던데, 야,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먼저 좀 짚어주세요, 부총장님. 네, 먼저 이게 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중국을 모르는 그런 그렇습니까? 즉 이것이 중국입니다. 야, 쉽게 말하면은 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은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너무 많다. 치다 인대 띠따론 또 사람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 통치가 안 된다. 항상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엄청나게 큰 중국만의 대국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바로 그 대국병의 전형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서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황당하죠. 아니, 어떻게 대학이 가짜 대학이 있어요? 어떻게 가짜 대학이 있냐, 그것도 버젓이. 그런데 가짜 자동차도 만들어서 굴러다닙니다. 하긴. 가짜 탱크도 이미 십몇 년 전에 등장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가짜 탱크요? 예. 아니, 무슨 탱크를 가짜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짜 경찰서. 아니, 경찰서를 가짜로 어떻게 만들지? 경찰서가 가짜입니다. 그 경찰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 근무했는데 다 가짜이고요. 거기에는 자신들이 가짜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경찰서인 줄 알고 경찰관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임용이 돼갖고 자기는 진짜 경찰인 줄 알고 지낸 사람도 있고요. 믿어지지가 이렇게 않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국인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국학원대학, 북경에 있는 중국 국학원대학이 드러나서 그 전면 폐쇄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중국의 유명한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참 중국인들은 돈벌이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등록증이라든가 공문서 등을 위조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버젓이 가짜 대학 행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은 중국을 잘 알고 중국인들이 심리를 잘 아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어떻게 했냐? 앞에 중국 국학원대학이라는, 중국이라는 표현도 썼고 국학원이라는, 중국의 국학이라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먼저 중국에서 어떤 상호라든가 기관명 등에 중국이라는 글자를 쓰려면은 중국 국가기관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그래요? 지역에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못 써요, 이름을? 예, 우리는 한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국가의 요소가 있는 곳이 아니면 쓸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국학원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애국이라든가 국가와 관련된 것을 쓰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높은 층에서 하나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고 약간 이상하더라도 누구도 캐보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면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그것도 북경 안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수도 북경에서 이런 것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도의 중국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나온 그 사기, 전형적인 중국의 사기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학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0년 넘게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는지 이것도 황당하고요. 그리고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부정부패 척결 지시에 따라서 2018년에 그 불법 사회단체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2018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네, 네. 역대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정부패와의 척결을 가장 먼저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역사상 볼 때 중국의 왕조가 붕괴되거나 몰락해가는 것은 항상 부정부패 때문에 그랬거든요. 뇌물수수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심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하지만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이 너무 크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더 다양한 황당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근절시키기가 없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중국 학자는요. 인류의 역사는 바퀴벌레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서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부패 뇌물은 중국의 역사로부터 비롯됐고 중국의 역사와 계속 몇몇 이어져 갈 것이다.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교묘하고 새로운 신정 수법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중국 민심들도 니네들만 그렇게 하냐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비롯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개발했다는 백신이죠. 시노팜. 네. 이 시노팜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이 백신 접종을 상당히 진행을 한 그 아랍에미리트. 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 백신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또 나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작년 말에 그렇죠. 그 약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초반 수준이었습니다만 그 2월 초부터는 약 4,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부터는 2,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중국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약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신을 맞는데도 어떻게 확진자가 계속 똑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 중국 시노팬 백신의 효능은 약 79%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마다 그 어떤 국가는 90%가 넘고 어떤 부터는 50%가 넘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중국 것은 2% 부족해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많이 좀 그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물론 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중국 백신에 의존한 칠레라든지 또 세이셸 등의 국가에서도 이 감염률이 이제 되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백신 보급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최악의 상황에는 이 중국 시노팜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를 맞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더 이게 지금 걱정이 앞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 측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중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분석하자, 양측을 보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정말 남들이 외국에서 볼 때는 땅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시장이 크다. 그다음에 자원이 많으니까 부럽지만 중국 이면에서 볼 때는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UAE뿐만 아니라 칠레라든가 세이엘에서도 부작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의 측면도 우리가 양 측면을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은 80여 개 국가에 2억 회분 이상을 공유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국내에서는요. 외국 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중국 백신만 맞고 있는데 지금 중국 국내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스크 안 쓰면서 활보하고 거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것을 보면 중국 백신의 효능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서구에서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보도만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눈으로 펼쳐지는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양 측면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부총장님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고. 그런데도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저거 친중파 맞네 또 중국 찬양하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우리 되게 사회에서는. 또 우수근 부총장님 또 친일파시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친중, 친일, 친미, 친노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하고 싸우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담을 한 거고요. 네. 아니 그런데 중국도 뭡니까 시노팜도 뭐 효능이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 또 화이자 백신 만드는 곳이죠. 그죠? 바이오엔테크인가요? 네. 거기하고 또 중국 상하이 푸싱제약인가? 네. 거기하고 합작해가지고 또 화이자 백신을 만든다고요? 이거 뭐 되게 굉장히 부러운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벤치마킹, 반면교사와 정면교사 양 측면이 다 있는데 중국은 자기네 백신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 화이자 백신을 중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합자 회사를 설립해갖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연간 10억 회분, 10억 회분이 화이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중국의 백신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중국은 뭐 이와 같은 백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도 계속 공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국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참 중국이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뭐 여러 뉴스들도 즐비하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막상 이렇게 또 화이자 백신 생산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또 부러운 면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중국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양측을 봐야 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한쪽만 부정적으로만 계속 볼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오로지 중국 백신만 맞고 중국 사회가 저렇게 훨씬 더 우리보다 안정되게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양 측면을 못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도 또 친중 친일파이신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이렇게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부총장님 뭐 친중 친일파는 좀 솔직히 농담인 거 아시죠? 아니요, 저 정말 친중 친일파 표방하고요. 친미파 친노파도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구파.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조금 듣고 시간이 또 너무 빠른데 눈 깜짝하면 또 다음 주입니다. 부총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